최근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국회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특조위라고 짧게 줄여서 부리는 특조위의 권한과 뭐 기간 등등에 대해서 기간도 느리고 권한도 더 부여하고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요청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우선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는 지금 한 30년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27년 남았습니다. 27년.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기록물을 풀려면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네, 200표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 야권 표를 다 합치면 120표가 되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은 200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건 좀 어렵겠네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동의해 줄 리가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참여를 해 주셔야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한 두 달 전에 직접 찾아가서 예. 관련된 협조 요청도 하고 뭐 설득도 하고 뭐 조용하게 협박도 하고 예, 뭐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정치력을 좀 발휘해 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국민의힘의 얘기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 시절이죠. 예. 그때 얘기했던 대로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제는 좀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도 좀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김종인 위원장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원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목표는 여기 200명의 동의를 얻어서 그걸 풀어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을 지금 위해서 지금 기자회견도 하고 전국을 돌고 청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죠? 몇 가지 사항이 있죠. 예, 핵심적인 게 총 5가지 개정 사안이 있습니다. 예.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공소시효를 정지해달라는 요구가 있고요. 예. 사실 세월호 참사 앞에서 공소시효를 얘기한다는 건 참 가당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내년이 7년째인가요, 만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뭐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게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제 시효를 정지시켜달라는 거 있고요. 이 부분은 또 국회 내에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계셔서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권을 이번에는 꼭 받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특별 사법 경찰 권한을 좀 부여받는 이건 것. 초기부터 가족들이 요구했던 거죠. 처음부터 요구했던 건데 협조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네. 실제로 예상은 했습니다만 조사하면서 많은 한계에 부딪힌 걸 경험을 직접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더 조사하고 또 기한을 늘릴 거면 이 상태에서 늘리지 말고 이번에 정말 끝내자라는 취지에서 수사권 부여를 좀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한 연장과 인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한이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2월에 끝나죠. 네, 12월 11일 날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일단 기한 연장은 기본이고 그리고 단순 기한 연장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동안은 이제 협조만으로 협조 안 한다고 그러면 끝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한시적으로 가지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 하나고 그리고 공소시효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제대로 하자면 한 30명 정도 확충해달라 추가로. 총원으로 한 150명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는 대로 현재 두 가지 사안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일기 특조위 때보다 훨씬 많이 줄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나눠서 하기니까.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면 선체 침몰 원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현재 특조위에서 선체 침몰 원인을 조사하는 조사관이 5명입니다. 겨우. 예, 5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법이 정하면 그 인원이 그러하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뭐 그 무한대 지원을 받으며 잘
아무 문제 없이 조사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법이 정한 범위가 그거니까 그거밖에 못했죠. 그렇죠. 예. 굉장히 주어진 한계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검찰 특수단이 출범하지 않았냐 작년에. 예. 그래서 거기서 다 이제 검찰이 직접 나섰으니까 다 해결될 거라고들 기대했었는데 이제 꽤 오랜 시간 지났는데 그렇게 기대하셨었나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일반의 기대는 네. 검찰 특수단이라는 게 출범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뚜렷한 결론들이 날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검찰 특수단이 관심을 가졌던 영역은 딱 한정돼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고요. 예. 그 우려 때문에 출범하자마자 먼저 만나자고 요청을 해서 예. 만나서 아주 집요하게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결국엔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검찰 특수단의 관심은 해경을 때려잡는 거 하나. 현장에 출동하는 해경을 기소하는 게 최종 목표였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히. 예. 예. 그리고 당시 이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들 했기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한 관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와대라든가 정보기관에 대한 수사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 방향을 비틀었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일기 특조위를 방해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추가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은 물론 그것도 수사해야 되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참사 당일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은 당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과연 전후를 정확하게 밝혀내고 싶은 건데 지금 검찰 수사의 방향성은 그 이후에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것. 예. 그리고 해경에 관해서만 지금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관심인지도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실제 기소한 내용을 보면 새로운 게 전혀 없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새로운 게 나왔던 예를 들어서 경비니 헬기 그게 가장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헬기가 와서 진작에 싣고 갈 수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됐죠 결국. 네. 본인들이 경비니 건 때문에 특수단 만들었다고 얘기해놓고 결국엔 그 부분은 무혐의 처리해서 기소를 해버렸죠. 그리고 특조위의 그 국장님도 뉴스공장에 나와서 한번 얘기했는데 CCTV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명백하게 이상한 지점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것도 이쪽은 수사가 안 되고 있죠. 예, 이쪽도 전혀 검찰 특수단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해하셔서 종합하여 하나는 기록물을 공개해달라. 두 번째는 이대로 끝나면 밝혀진 거라고는 사실 제대로 없이 특조위 끝나버리니까 연장도 해주고 권한도 좀 더 추가적으로 주고 인원도 좀 늘려주고 제대로 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이 법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법에 기반해서 그동안 조사를 해왔거든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서 그 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빨리 진상규명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저희가 요청한 대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국민동의 청원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이 청원이 있다는 걸 잘 몰라서 이 방송을 듣고 청원에 이름을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선 뭐 SNS나 여러 가지에 그 관련된 그 URL이 올라가 있긴 한데요. 우선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국민동의 청원을 하는 별도의 사이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시면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어렵네요. 저희 두 가지 동의안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면 가장 편하시고요. 회원가입을 안 하실 경우에 각 법안마다 별도의 개인 인증 절차를 밟으셔야 청와대 됩니다. 청원이 아니에요. 청와대 청원이 아니라 국회 사이트에 가서 직접 입법 청원을 하는 겁니다. 국민 청원을 하는 것이고 10만 명이 모이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운동을 하고 의무적으로 국회에서 검토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청와대가 몇 명이 넘어가면 청와대가 답변해야 되듯이 입법 청원은 10만 명이 넘어가면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입법화하기 훨씬 용이해진다.
근데 지금 한 6만 명 가까이 됐습니까? 오늘 오전까지 6만 5,600명 되었고요. 며칠까지죠, 이게? 11월 5일까지입니다. 며칠 안 남았네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참여해 주시. 특히 핸드폰으로 요새 좀 오류가 많이 일어나요. 국회에서 준비한 게 너무 미비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집에서 컴퓨터로 하시면 매우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국민청원하는 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청원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